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첫 번째 수혜 단지로 완판에 성공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을 받았던 수익형 부동산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면서 고급 오피스텔 등은 거래가 뚝 끊기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정권을 합쳐 총 22건에 444.79제곱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시즌 중에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희일비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반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즌 동안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경기를 치러내야 하는데 그때마다 한 게임 이겼다고 과하게 기뻐하거나 또 한 게임 졌다고 너무 우울해하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도 인생이라는 긴 경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날들을 일희일비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노라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매주 월요일 1부는 랜드스타에셋의 신지훈 이사 그리고 김명건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고민점들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셔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사연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지훈 이사와 함께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반포 1동 다세대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혹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반포일동 지금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예, 혹시 주소라든가 위치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이버 쪽 부동산만 보고 임장을 안 가봐서 네. 주소는 모르겠고 내방역 쪽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아, 내방역 인근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내방역이라고 하셨어요? 네. 내방역은 저기 방배동인데 반포동인 건가요? 아니면 방배동인 건가요? 반포 1동이요. 반포 1동. 예, 예. 반포 1동이면은 지금 노년역하고 신노년역 사이인데 네네, 맞아요. 맞으세요? 네네. 여기 걸로 일단 봐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지도로 펼쳐져 있는데 집어는 모른다고 하셨죠? 네이버 부동산으로만 검색을 하셨고. 예, 예. 그러면 검색한 물건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네. 얼마짜리인지? 예. 그런 거는 다 적어놨는데, 매매가는 6억 정도 되고요. 6억이요, 매매가가. 네네. 그리고 네. 전세는 지금 3억 3천에 있더라고요.
전세는 3억 3천. 예. 그럼 총 2억 7천이 실투자금이 되겠네요. 예. 예. 이거 어떤 거예요? 다세대의 오피스텔이에요? 아, 6년 차 다세대야. 6년 차 다세대. 네. 자, 다세대 주택인데 시청자분 투자 많이 해보셨죠? 처음이에요? 아니요. 네. 처음이세요? 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아마 시청자분이 지금 이 반포동 전체를 본다고 하지만 보세요. 반포자이가 있죠. 네. 3호 가든하고 반포 리치 아파트 있고 아이파크 있고 서밋 있고 이쪽은 반은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 있는 거는 반포 일동은 다 아파트가 됐어요. 네. 그러면 반포 일동에서는 지금 여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시청자분이 신노년역이 있죠. 네. 여기 위에는 노년역이 있죠. 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더블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더블 역세권에다가 아마 이 지역에 뭐 동의서를 구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예, 그래가지고 개발 호재에 한번 대한 얘기가 네. 많이 나와서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개발 호재를 소문으로 들었고 뭐 동의서나 이런 뭐 진구한다라는 얘기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네. 시청자분께서 실체를 보신 건 아니죠? 예.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시청자분도 보고 저도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이 지역은요 굉장히 알짜배기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수십억으로 호가할 수 있는 강남의 큰 대형 단지를 가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죠. 예. 왜 그럴까요? 여기 혹시 반대하시는 지역을 분이-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자, 요렇게 제가 전체 면적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이 지역이 대부분이 다세대일 거예요. 네. 이렇게 오르막이고 이렇게 내리막이고 그렇죠? 직접 가보시면 이렇게 오르막 구릉지예요. 강남이 대부분 구릉지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 가생리에 있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상가예요. 아, 높은 빌딩은 지금 대로변에 쭉 다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 일부 지역이 다세대인데 이 면적 안에서 이 안에도 강남은 이 가생리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부분들은 다 임대가가 비싸니까 임대료 걱정으로 안쪽에 근생 건물 1층이나 2층이나 이런 쪽 근생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임차 시장이 좋다라는 거예요. 임차 시장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재개발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 임차 수요들한테 받을 수 있는 월세가 6년에서 7년 동안은 뚝 끊기겠죠.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대5로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동의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 네.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여기에 뭐 근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월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반대표를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반포 일동이 뭐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좋은 지역인데 신중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시나 지금 아까 2억 7천에 네. 투자금을 생각하셨잖아요. 예. 그럼 여유 자금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처를. 아. 네. 강남으로만 국한돼 있지 마시고 제가 잠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을 이렇게 봤을 때 강남을 좋아하시죠? 네. 강남을 좋아하시는데 보세요. 강남은 네모 반듯해요. 구역이. 왜냐? 여기는 기획도시니까.
그렇죠? 네. 예전부터 기획을 만들어가지고 뭐 일방통행길이라던가 길이 다 반듯반듯해요. 네모 반듯하게,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지역들은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재개발을 하는 활성화가 돼 있고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다 굉장히 어지러운 지역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지금 시청자분이 2억 7천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과감하게 용산도 볼 수 있겠고요. 뭐 마포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 지역을 조금 더 빠른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 반포 일동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걸로 많이 가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위로 가게 되면 좀 더 빠른 왕십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지구이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마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대안이 조금 더 빠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처들이 있으니까 꼭 여기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어쨌거나 지역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를 하려고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시간에 투자하시는 거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 번 더 본인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다른 대안처들이 또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곳도 투자처로서 나쁘지는 않지만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들, 뭐 예를 들면 마포라든가 용산 지역 중에서 또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매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인한테 권유를 받았는데 가산동 143번지 대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 예, 지금 매매 가격은 3억 6천이고 전세는 2억 7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 필요한 금액은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어서 그 재개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어떤 근거로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지금 이 오피스텔을 보고 계신 목적이 재개발인가요?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재개발 쪽으로 보고 있어요.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기 지금 제가 네, 140 가산동 금천구 가산동 맞죠? 네, 맞아요. 금천구 가산동의 143번지대를 보고 있는데 네네. 이곳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네네네. 여기 굉장히 오피스텔이 많을 텐데 네. 저도 자. 지도로만 봤어요. 지도로만요. 자, 이렇게 한번 네네. 볼게요. 네네. 우리 지금 143번지대는 현재 지금 준주거 지역으로 확인은 돼요. 네. 바로 옆은 상업지가 있고 네. 그리고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지금 화면을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신 지역이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이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쥐밸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쥐밸리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구로부터 가산까지 이어지는 금천구까지 이어지는 여기 지금 지식산업센터 단지들 네. 1단지, 2단지, 3단지 해서 나누고 네. 있거든요. 네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 쪽 의류가 있고 여기는 네. 또 이제 뭐 제조가 있고 여러 가지 네.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쭉 이 지역에다가 모아놓고 진행을 하는데 수요자가 많아요. 수요자가 많고 아까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이쪽 지역에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네, 투자를 가능성 원한다고. 얘기를, 예,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아마 제가 아는 한 4년 전에 네.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을 묶어가지고 네.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 LH에서 사업 설명회를 먼저 했었어요. 아, 네. 사업 설명회를.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전 한 두 번 이전 전전 정부에서 이쪽 지역을 상업지를 비율을 높여가지고 네. 이 지역도 상업지를 종상향을 해서 이 지역에다가 뭔가 주상복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도 했었고, 근데 네, 그게 네. 약간 흐지부지 되다가 LH 측에서 이 지역을 묶어서 통합 개발을 하자. 네. 왜냐하면 여기는 2종하고 3종이 묶여 있으니 네. 주변에 지금 보세요. 주변은 다 파란색이죠. 네. 여기 다 지금 회사예요. 지식산업센터. 예, 예. 네,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없어요. 굉장히 열악해요. 네, 네. 그래서 주거 부분이 공급을 들어가네요. 조금 늘려보자라는 계산으로 이 지역을 최근에 묶어준 다음에 네. 공공 재개발에 대한 시동이 최근에 다시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신 건 오피스텔을 보셨죠? 네. 매매가 얼마예요? 매매가는 3억 6천이요. 3억 6천.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9천만 원이요. 9천만 원. 네. 자, 오피스텔인데 매매가와 실투자금 9천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아파트 입주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투자를 하신다. 네. 저는 반대. 반대 의견 왜요? 드릴게요. 왜요? 자, 왜냐면 우리 지금 사업이 어떤 거예요? 공공재개발이죠. 네. 물론 소유주 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뭐 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둘 수는 있어요. 네. 왜냐? 용적률을 많이 주고 네. 대신 인센티브도 많이 준 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네.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동의서 한 장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물론 정관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지만 보통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소규모 네. 특히 소규모 정비 사업들 이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것 빼고는 네, 네. 대부분 현장이 오피스텔이나 근생 이런 류의 이제 어찌 보면 주택이 아닌 비주택 물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입주권 행사하는 거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특히나 지금 3억 6천에 9천만 원 들어가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대지지분도 작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네. 지역에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나는 이쪽 지역은 마음에 들어. 그런데 네네. 이쪽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보시면 네네. 주택인 것. 주택이요? 주택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인 네네네. 것을 투자를 해보세요. 네. 주택인 거에 투자하는 것도 9천만 원 아래 있는 물건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 연차가 오래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네네.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네. 더 보셨으면 좋겠고 아. 시청자분도 9천만 원이라고 하는 투자금을 어쨌거나 큰 금액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네. 물론 이 지역도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네. 수요가 일단 탄탄하니까 네네. 지금같이 전세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거나 이런 네.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을 시기에는 사실상 네네. 이렇게 여기 뭐라고 적혔어요? 국가산업단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곳은 당연히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임대차 시장은 안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처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예요. 네. 다만 그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근생을 먼저 보기보다는 저는 주택이라는 걸 보시고 네. 그리고 조금 대안을 보시면 좀 더 앞으로 나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영등포 쪽이라던가 네. 뭐 양평동이라던가 네. 지금 그쪽도 사실 이렇게 재개발을 노려볼 수 있는 곳들이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예전에 계속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네. 재개발지 예정지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변에 이렇게 큰 사업지가 있는 곳들 바로 인근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옆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큰 압력을 받거든요. 왜냐? 네. 노후도는 비슷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들을 조금 노려보셔서 가운데 네.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안전한 투자하시고 모르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보고 계신 지역은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뭐 수익형 부동산은 참 괜찮은 지역인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좀 재개발 투자 쪽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면 다른 지역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권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꼼꼼하게 발품을 팔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수 계획이나 투자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안전하고 또 사업 속도도 빨라서 수익성이 좋은 그런 투자처를 찾고 계실 텐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주시죠, 이사님. 네, 지금 역세권 개발처럼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 개발 사업처럼 굉장히 빠른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 대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약자 20분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 주시고 세미나실에 오시게 되면 일단은 가장 빠른 지역이 어떤 지역일지 저희가 데이터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현장을 임장을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방대한 데이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분들까지도 그런 지역에 먼저 선점 투자하셔서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놓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목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1시를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살펴봐야 될 투자처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5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명관 이사와 함께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84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광장동 삼성 1차 80제곱미터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임대 주고 있습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사님, 이분 조금 더 좀 활용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저는 일단 답변부터 드린다고 한다면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한강변에 딱 지금 보고 있는 영구 조망권에 나오는 아파트가 우리 삼성 1차 아파트잖아요. 광장동이에요. 지금 옆에로는 이제 광장 극동 아파트가 큰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저희 단지는 한 160, 70세대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가 같이 이렇게 통합 개발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광장 극동 아파트보다 저희 아파트가 지금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더 빠르게 작년에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됐잖아요. 현재 지금 조합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하는 데는 저희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광나루역이라는 이제 5호선 초역세권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담벼락 바로 옆에 보시면 광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끼고 있는 학교인데요. 앞으로 12년 동안 이 한 학교에서 자녀분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군 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학군이 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유해 시도도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영구 조망권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거주하시면서 이제 세입자를 줬다고 하지만 향후에 이제 세입자가 이제 나가고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실거주하셔도요. 이 광장동에 있는 한강변 새 아파트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꾸준히 보유하셔가지고 재건축까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건축 진행 속도도 괜찮고요. 한강 조망권의 학군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753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여유자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암동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용산 후암동 쪽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전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용산의 뭐 재개발 투자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이제 뭐 어떤 로망 같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동호암동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동호암동 지역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억이란 자금으로 동호암동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용산 재개발 투자가 지난 한 5년 정도를 봐왔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용산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땅들이 조금씩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암동 지역이 지금 아직까지 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이 지금 묶여있는 지역이 동암동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난달이죠. 이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이 용역 조사 결과가 올 11월 달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11월 달에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 결과가 용역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동호암동 지역도 이 서후암동 지역처럼 이제 아파트를 높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호암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4개의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1구역은 서울역 쪽에 지금 1구역이 있고요. 2구역, 3구역이 또 이제 유망 지역인데 공원 쪽으로 접근성이 많이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후암초등학교 쪽으로 남산 쪽으로 보시면 4구역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남산 아래에 있는 4구역은 좀 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1구역과 3구역입니다. 아무래도 1구역은 서울역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서울역에 많은 노선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교통에 대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1구역이고요. 4구역 공원, 3구역이죠. 3구역 공원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원이 이제 개장돼서 확장됐을 경우에는 또 공원과의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집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역 지역과 이 공원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가치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억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후암동 지역은 일단 찬성 의견 드리고요. 1구역과 3구역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거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도 제한 완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1구역, 3구역 위주로 살펴보시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251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도원 삼성 레미안과 동아 약수 하이츠 85제곱미터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도원 삼성 레미안과 동아 약수 하이츠, 자,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까요? 두 아파트 뭐 너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산구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고요. 효창공원역을 이용하는 아파트가 되고요.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약수역에 있는데 지금 약수역 중구 쪽에 있습니다. 용산구와 특히 중구에 대한 이제 가치 상승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이제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많이 규제가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겠다는 단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수 하이츠 같은 경우는 약수역에서 이제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뭐 6호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 3호선을 이용해가지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금호동 일대, 뭐 송동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약수동 일대가 예전에 조금 지저분한 동네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변이 전부 다 개발로 인해서 깨끗한 동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두 지역의 아파트 자체만으로 본다 그러면 가치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더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나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구 지역보다는 용산구 지역에 큰 개발 호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업무지구도 들어오고요. 공원도 들어오게 돼 있고요.
서울역에 대한 고통의 호재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용산구 지역에서 더 많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가치만으로 보기보다는 그 지역적으로 봤을 경우에 더 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약수할지도 좋고요. 도원 삼성 레미안도 좋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경우에는 도원 삼성 레미안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좋은 투자처입니다만 인근의 용산 지역의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원 삼성 레미안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다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9541번님의 문자입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년 전에 분양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어떤 분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1주택자로서 지금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돼 있으신 분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집을 하나를 더 매수했을 경우에는 이 비과세 요건을 받았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두 분 다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냐에 따라서 첫 번째 집이 비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집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집을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혜택이 거주 주택 비과세입니다. 말 그대로 거주하는 집의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 집은 주택수로 합산을 배제해서 종부세도 합산이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도 80% 감면받아주는 이런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집을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첫 번째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기존에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받은 거를 앞으로도 계속 쭉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집은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임대를 주면서 향후 뭐 재개발이나 집가 상승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을 해서 첫 번째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요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5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사님. 네, 저희가 올해부터 세미나를 준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한참 못했었는데요.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수 정예로 한 20분 정도만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하고요. 토요일 날 두 번에 거쳐가지고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면 내용은 이제 매주 바뀌는데 이번 주의 주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 역세권 개발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하고 지지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해서 개발 계획을 많이 발표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올해 유망하는 이제 재개발 지역인 역세권 개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일어나는 1시에 세미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셔서 오시면 정말 좋은 정보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셔서 꼭 참석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전 지금 1주택자고요. 네.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좀 유명한 개발지 사업이랑 네. 어디 지역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사업 속도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런 쪽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혹시 좀 보고 계신 네. 지역은 있으신가요? 아니, 아직 없어요. 아,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유자금 2억 원으로 서울 일대 재개발 투자 속도 좀 빠른 곳으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의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주택자이세요? 네네. 지금 또 다른 투자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볼게요. 지금 투자금이 2억이 2억이요. 있다라고 하셨고 네. 이 투자금으로 뭔가 조금 빠른 시간이 빠른 거, 네네. 좀 빠른 곳이면 좋겠어요. 네, 빠른 사업지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투자가.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네. 시청자분께서 빠른 사업을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네네. 단순히 시간만 빠른 것이냐, 네. 아니면 수익성까지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은 이 서울 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네. 모아타운도 있고 뭐 공공재개발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죠. 3080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소규모 정비 사업들도 있고 신속기획 통합도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서울에 이런 사업지들을 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많은 사업지들 중에 우리가 네.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과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이 어떤 사업이면서 그 네. 사업의 관리 처분, 네. 죄송합니다. 관리 처분인가일,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네.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네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현금 청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현금 청산되는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도 5가지 사업이 있어요. 네네. 이 중에 민간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뭐 복합 사업 이런 게 있어요. 3가지가. 네네. 근데 이 사업지는 현금 청산 대상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빨라요. 네. 왜냐? 시간이 빠른 이유는 뭐냐면 소유주들이 주체가 돼서 바로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네. 다른 사업지는 어때요? 공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또 뭐 동의율도 어느 정도 또 뭐 30% 갖춰야 되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지 묶어가지고 또 한 번 또 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네네. 모든 게 그렇죠. 다 공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청 네. 기간이라는 게 있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시간이랑 이런 것들 공모 사업 뭐 신청 기간 아무런 구애받지 않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조금 네.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사업지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네. 307개의 역사가 있어요. 네. 307개. 추가적으로 네. 이제 뭐 GTX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307군데 중에 노선이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하나짜리 있는 곳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가치로 따지면 3개, 4개 있는 데보다는 떨어지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역세권이 아무리 못해도 네. 트리플 역세권 이상 가지고 있는 뭐 쿼드러플이라던가 헥사라던가 이런 역세권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잘 생각해 보세요. 4개 이상 가지고 있는 여기 몇 개가 있는지.
네. 서울에 딱 4개밖에 없어요. 네. 쿼드러플 역세권은 네. 청량리, 공덕, 서울역, 왕십리거든요. 네. 이 중에서 역세권 개발을 지금 먼저 시범지구로 가지고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지역들. 네. 청량리, 공덕,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모조리 개발을 해놨어요. 네. 네. 남은 건 왕십리예요. 네. 꼭 왕십리 현장 임장 가시고요. 네. 2억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네. 네. 아니시면 저희 목요일 날 저희 세미나 오시면 네.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세미나를 네네. 하니까 그 지역들 특히나 그리고 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느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까지 알려드리니까 네. 잘 들으신 다음에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세권 개발 사업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로 그리고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중구 예장동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유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자, 지금 예장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알 수 네. 있을까요? 위치는 제가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네. 1-27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예장동 쪽에 보유하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년 됐어요, 2년. 2년이요. 예. 투자 목적이신가요?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임대를 주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예장동 다세대 주택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할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장동을 2년 전에 투자하셨어요. 네네. 되게 빨리 하셨네요. 그때도 뭐 고도 제한 이런 완화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투자를 해놨죠. 잘하셨네요. 근데 예장동이라고 하면 네. 이 예장동의 지명이 사실상 네. 대부분 아무도 잘 모를 텐데 저도 왜냐하면 그때 예전에 알았는데 거기가 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이렇게 명칭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예장동이라고 하면은 예. 예장동의 90%가 네. 남산이어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땅 자체는 진짜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왼쪽에 물겨 있는 예장동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라던가 아니면은 공공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주택이라는 건 아예 없고 네. 굉장히 극소수의 이 요만큼에 있는 예장동 안에서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되게 잘하셨네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뭐 예. 지금 나오는 뉴스 기사에 저희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으면 일단은 중구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11월 달에 어느 정도 결과가 밝혀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까지 기다리시면 긍정적인 뭐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네네. 2년 전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신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는 일단 보유, 매도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저는 당연히 이번에는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남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 남산이라는 곳을 둘러싸가지고 그동안 개발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정부라든가 전 정부라든가 어떤 정부든 간에 모두 다 공급에 대해서는 많이 외쳤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완화를 해줘야지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미 공급이 안 됐다 보니까
그냥 2층짜리 뿌리셔서 4층짜리 지어놓으면 이 4층짜리가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팔로우를 좀 열어주려면 사실상 여기가 좀 더 많이 풀려야지 다른 규제들도 많이 풀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종묘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벨트도 완성을 시킬 수 있을 테니 그러면 서울의 관광산업까지 같이 뭐 노려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린 것 첫 번째는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가 저는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 지역은 그 전부터 어쨌거나 그 남산 고도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신축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네. 많아야 세네동이거든요. 예, 예. 많아야 세네동 안에서 지금 뭐 세입자를 받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네. 지역은 특이하게 을지로, 명동, 뭐 충무로, 동대문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갖고 있고 수요층을 네네. 또 바로 옆에는 동국대까지 가지고 있죠. 학생 수요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는 충분하다.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외곽 지역처럼 뭔가 뭐 전세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거나 세입자한테 뭐 전세금을 뭐 내줘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탄탄한 임차 수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유하셔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가 어디예요? 중구죠. 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종로와 용산의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종로는 대부분이 뭐예요? 업무 시설이죠. 예. 상업지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수요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용산은 어때요? 대한민국 최대 개발지죠. 네네. 누구나 뭐 한 목소리로 내는 최대 개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집가 상승이 가장 높은 용산과 업무 수요가 가장 많은 종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오히려 네. 개발을 통해서 뭔가 남산 고도 제한 완화도 시켜주고 그러면 지금 4층짜리가 뭐 15층이 될 수도 있고 20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용산과 중구를 통해서 이 남산을 끼고 있는 여러 지역들 있죠. 여러 지역들. 네. 여러 지역들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공급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을 수 있으니 제가 볼 땐 당연히 보유하셔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요도 탄탄하고 개발 호재의 소식도 있는 곳인 만큼 조금 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도움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 전화 주시고요. 또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도 이 전화번호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찾아뵐게요. 잠시만요.